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 아침의 전원책 변호사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가 채무 중에서 갚을 자산이 없는 적자성 빚이 241조 2천억으로 추산된다는 겁니다. 올해 부채의 480조 5천억이 51.2%로서 사상 처음 50%를 넘었습니다. 이 적자성 부채는 이명박 정부에서 92조 6천억이 늘었는데요.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서 박근혜 정부 5년간 108조 6천억이 늘 것으로 추산된다는 겁니다. 이 빚은 문자 그대로 다음 세대가 짊어지는 빚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분기 말 기준으로 우리 정부 부채에다가 공기업 부채까지 합하면 920조입니다. 빚을 내서 복지를 한다는 사실을 두고 후손들은 뭐라고 할까요? 10월 7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적자성 국가 채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2부에서 LG경제연구원 조윤무 박사를 연결해서 적자성 빚이 왜 이리 늘어났는지, 그 대책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여야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처음 만든 원본을 수정하면서 폐기한 것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자제의 음원을 공개하자는 주장도 많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국회 정보위원장 서상기 의원을 연결합니다. 태풍 다나스가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KBS 방기성 센터장과 함께 3부에서 태풍 진로 살펴드립니다. 매주 월요일은 한 주간의 정치 상황을 짚어보는 정치 포커스 마련합니다. 전인책의 출발사침 출발합니다. 발빠른 뉴스, 진실보도의 자존심,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뉴스 헤드라인. 주요 뉴스 살펴드립니다. 뉴스 헤드라인 시사평론가 이종원 박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주요 일간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볼까요? 네, 조선일보는 영국 경제가 부활하고 있다. 주역은 영국 정부다. 이런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세 낮추고 있는 점, 저금리 기조 유지하는 점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이렇게 해라. 이런 뜻 같습니다. 예. 경향신문은 헤드라인에서 동양그룹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문제, 그리고 세수 착시 효과를 유도하는 기획재정부의 통계 꼼수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예. 중앙일보는 2013년 대학 평가 결과와 더불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한 달 뒤에 대화록 삭제를 지시했다. 이런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동아일보는 특집 기사로 직장인 여성 문제 다루고 있고요. 그와 동시에 전국 일반계 고등학교의 평가 결과, 그리고 국군포로 손동직 씨 유해 국내 송환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찬반 양론으로 갈라진 밀양 아랫마을 부친상에도 가지 않는다. 그런 내용으로 밀양 송전탑 공사를 둘러싼 갈등 문제 다루고 있네요. 예, 오늘은 5개 신문이 헤드라인에 다 다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중앙일보가 대화록 삭제 문제를 다뤘던데 오늘부터 참여정부 관계자들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죠? 네, 당초 그렇게 알려졌는데요. 예. 이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가 이미 지난 5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비공개 소환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진 출두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요. 이분은 지난 6월 달에 이미 조사를 받았던 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삭제 경위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하고요. 예. 어찌됐건 그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후 검찰에 소환된 첫 참여정부 관계자인데요. 오늘은 임상경 전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집니다. 임 전 비서관은 이 기록관리 비서관을 지내기도 했고 초대 대통령 기록관장을 맡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예. 30명 정도 소환 조사한다고 하던데 이제 한 2분 정도 소환을 했군요. 네. 예.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선 소환 대상자에는 그 이창우 전 제1부속실 수석행정관, 그리고 이지원 시스템 개발을 주도한 민기영 전 업무혁신 비서관, 또 봉화 이지원 구축에 관여한 연설기획비서관 출신의 김경수 노무현 재단 봉화사업부 본부장, 이렇게 포함이 돼 있다 그러고요. 그 이외에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의원, 그리고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대화록 생성한 뒤에 국가정보원에 보관하기까지 그 과정을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는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도 소환 대상자라고 합니다. 예, 결국 핵심은 문재인 의원과 김만복 전 국정원장일 텐데. 네, 그렇습니다. 예, 또 그리고 요사이 가장 논의되는 그 논란의 그 가장 가운데 있는 것이 음원 파일 공개 여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 봉화 이지원에서 찾은 대화록 그리고 삭제한 것을 다시 복구한 원본 대화록 간에 좀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검찰이 이제 밝히고 난 이후에 이 진실 규명 차원에서 국가정보원이 가지고 있다는 그 대화록 음원 파일 공개가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지금 새누리당이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구체적인 방안도 좀 나오고 있는데 검찰 수사 발표 이후에 여야 의원 2명씩 비공개로 음원 파일을 열람하는 방식이 없더냐 이런 제안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던 그 내용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찬성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공개를 하자는 쪽 주장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글쎄 오늘 제가 이 일부에서 네. 수상기원을 인터뷰를 하는데 뭐 저도 그와 유사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공개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인데 예, 앞으로 좀 지켜보기로 하죠. 예, 적자성 국가 채무가 50%를 넘어섰다. 이 보도도 눈길을 끌고 있죠. 네. 이 어제 나온 기사다 보니까 사실은 뭐 그냥 슬쩍 넘어가는 듯하긴 했는데 오늘 서울신문이 다시 좀 다루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이제 올해 적자성 국가 채무가 246조 2천억 원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국가 채무 전망치의 51.2% 수준. 그래서 이 적자성 채무 비중이 50% 이상을 넘어서기는 올해가 처음이라는 겁니다. 이 세입이 세출에 미치지 못해서 발생하는 일반 회계 적자, 이 국채 발행 규모가 급증한 데 따른 결과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92조 6천억 원 늘어났고 더 심각한 문제는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108조 6천억 원이나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 하는 전망입니다. 예, 오늘 2부에서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결국 이 적자성 부채는 이 자산이 없으니까 세금으로 막아야 된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 짊어지는 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다른 금융성 채무는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메우면 되는데 적자성 채무는 대형 자산이 없다는 거죠. 예. 결국 국민 세금으로 이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전문가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성급한 대선 공약 지키기 그것보다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증세 내지 과감한 지출 축소를 좀 시도해야 한다. 이런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이 좀 심각하게 좀 고려를 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 피해자가 4만 7천 명이나 된다는 동양그룹, 예, 이 피해 사건. 이 법정 관리에 따른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골프장 회원들도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이죠? 네. 동양그룹 계열사 동양생명이 골프장 4곳을 소유하고 있다 그럽니다. 예. 또 다른 계열사 동양레저가 이제 임차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동양레저가 법정 관리를 신청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1,300여 명 골프장 회원들이 최대 2천억 원 가까이 재산 피해를 볼 위기에 처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개미 투자자들에 비해서는 좀 덜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또 요즘 골프 대중화 시대에 피해자가 많이 발생해서 좀 걱정이고요. 이런 속에 금융감독원이 이 동양증권 불안전 판매 같은 각종 의혹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 무기한 특별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좀 이 사후 약방문 같은 느낌이 없잖아 있죠? 예, 그렇군요.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에 달인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여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았다는 검찰 발표를 놓고 여야 간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연상군도 하지 않은 사초 폐기라고 하고 야당은 회의록은 존재했다고 강변합니다. 일단 수세에 몰린 쪽은 민주당과 노무현 재단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봉화마을에 가지고 갔던 이 지원에서 최초 국정원이 생산해 청와대에 보고한 회의록이 삭제된 것을 발견하고 검찰이 이를 복구하면서 소위 수정본과의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고 밝혀서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결국 이 모든 논란을 잠재우려면 회의를 녹음한 원음 파일을 공개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입장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예. 검찰이 2007년 정상회담 회의록을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하지 않았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새누리당은 말씀드렸다시피 연상군도 하지 않은 사초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민주당과 노무현 재단은 봉하마을 이재원의 회의록 사본이 있는 걸로 보아서 기록을 폐기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참 정말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부끄러운 일인데 지금 이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 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두고 궤변이라고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그 이유를 말씀드리죠. 이 봉하마을에 있는 게 이게 퇴임하면서 무단으로 빼돌렸다가 이 발각이 돼서 반납한 거의 작물 수준입니다. 이게 가져가서는 안 될 걸 가져갔다는 게 그게 첫 번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걸 그냥 그대로 둔 것이 아니고 초안이니 수정본이니 말은 그럴듯하게 붙였지만은 결국은 이거 조작본입니다. 조작본. 손을 대서는 안 될 것을 손대는 조작본입니다. 그래서 폐기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야말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건 국민들을 우롱하는 그런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방금 조작본이라고 말씀하셨고 원본이 폐기됐다는 걸 강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김경수 봉화사업본부장 노무현 재단 봉화사업본부장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래 삭제는 불가능한 거는 맞다. 그런데 문서를 작성하다가 그러니까 원본을 초안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초안을 새로 재작성하거나 중복된 문서 이걸 고치다 보니까 앞에 초안은 결국 중복된 문서로서 기록으로서 가치가 없는 것이 돼서 시스템 프로세스에 따라서 이관 대상 목록에서 빠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이미 검찰에서 밝혀진 건데요. 검찰에서 삭제를 한 것을 복원을 했습니다. 검찰에서 삭제한 거 복원했거든요. 삭제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 사실과 다르고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이 노무현 정부 임기 말에 외부 영역을 줘서 53개 항목을 삭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지원에 설치했다고 지금 이미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또 나중에 또 밝혀진다 치더라도 우선 이 대화록을 그러니까 녹음을 듣고 대화록을 이렇게 녹취록을 만드는 그 작업에 초안이 따로 있고 수정본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실무자가 녹음을 그야말로 참 초긴장 신경을 곤두세워서 한자 다 이렇게 글로 옮겨선 그것이 그 원본이고 그것이 양심본이고 그것이 초안입니다. 거기에는 한자라도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그때 그런 뜻으로 했는 게 아닌데 왜 이런 단어를 썼지 좀 이상하잖아 이렇게 하더라도 이것은 그냥 개인 연설문하고 달리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손댔다 하면은 그야말로 이거는 사초를 훼손한 것이고 조작본입니다. 이게 수정본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최초의 국정원이 생산을 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회의록이 원본이냐 초안이냐 하는 것이 쟁점 중에 핵심인 것 같은데요. 이 검찰은 우리 서 의원님 말씀대로 이 음원을 그대로 풀어쓴 것이므로 그것이 원본이다. 그래서 원본을 손대서 수정본 만드는 것은 이게 조작이다. 이렇게 봐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노무현 재단은 정반대 시각입니다. 그 초안이고 결국 이 당사자 이 대화의 당사자인 노무현 대통령이 보기에 내가 요 발음은 사실은 요것이 본 발음이다. 이렇게 해서 일부 교정 지시를 한 것이라면 그것을 두고 예컨대 위변조를 했다라든가 조작을 했다라든가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결국 국정원에서 최초에 생산해서 보고한 것은 초안이고 최종적으로 바로 잡은 것이 그것이 원본으로 봐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자꾸
참 이런 표현을 여러 번 쓰기가 미안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자꾸 좀 저는 이거 궤변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일이지만은 예.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실무자가 그러니까 실무자가 무슨 연설문을 작성한 것도 아니고 녹음을 듣고 그대로 옮겨 쓴 거를 바꾸라고 얘기하는 거는 토시가 틀렸건 그 내용이 틀렸건 어쨌든 간에 일단 손을 댔다 하면은 그거는 조작문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거는 상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가 했는 이야기 또 거기에 대한 대답 또 상대가 가지고 있는 기록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연관되어 있고 우리만 고친다고 해서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증거가 지난번 NLL 이야기 나왔을 때 북한 방송에서 NLL 주장하는 것은 14 합의를 모르고 하는 무지의 소치를 하고 욕까지 섞어가면서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우리가 고쳐서도 안 되는 거지만은 고친다 하더라도 고쳐줄 수 없는 거고 이미 이건 역사의 기록인데 이것을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거기 토시를 고쳤건 내용을 고쳤건 어떻게든 간에 손을 댔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을 수정본이라고 불러서는 절대 안 되고 이거는 조작본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 새누리당 일부에서 노무현 정부가 NLL 포기 발언 같은 민감한 발언을 완화 수정하고 원본을 삭제를 한 다음에 그나마 수정본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이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수정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이게 참 원래 이제 첫 출발은 NLL 지금도 핵심은 사실상 두 가지입니다. NLL 포기 취지의 발언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있고 예. 하나는 왜 대통령 기록물인데 국가기록원에 안 넘겼느냐 이 두 가지인데요. NLL 포기 취지 발언은 수정본에도 잔뜩 담겨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 원본을 보면은 이 NLL 포기 취지 발언이 더 분명하게 있으리라고 믿고 있지만은 그거는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분명한 것은 어쨌든 간에 원본에도 그렇고 조작본에도 그렇고 NLL 포기 취지 발언은 담겨 있는 게 그 정도까지는 확인되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또 이런 주장을 합니다. 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일부 표현을 수정했고 그것은 통치행위 차원이다. 이 우리 헌법 학에 있어서 이제 통치행위 이론이 나오는데요. 이 통치행위 차원이니까 이걸 갖고 위법하다 따지는 것이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하는 말이 지금 들려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뿐만 아니고 여기에 관련돼서 그거 정말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노 대통령을 모시던 분들이 지금 이 전임 대통령 자꾸 하신 대통령의 지시, 대통령의 뜻 이런 말을 쓴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살아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죠. 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앞으로 모든 것을 이 고인이 대신 대통령한테 다 책임을 떠넘기고 이 밑에 사람들은 전부 지금 발뺌하기 바쁜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아주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래서는 안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통치행위라는 그런 주장도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엄연한 두 정상 간의 대화록이고 엄연한 사촌대 여기에 토시 하나 고칠 수 없습니다. 그게 통치행위가 옛날 조선실록은 임금님이 보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이걸 고친다는 것은 여기 고치는 것을 통치행위라고 본다는 것은 그 자체가 또 궤변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어떻게 이거 대화록 정상 대화록을 수정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녹음을 들어보니까 그 실무자가 정말 귀가 먹어서 이거 녹음에 분명히 아라고 했는데 이거 어라고 썼으면은 그거는 아다르고 어다니니까 이거 녹음에 있지 않느냐 이런 건 모르겠는데 녹음에는 있지만은 내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분위기가 그렇지 않으니까 고쳐 써라. 이거는 그야말로 조작이지요. 예. 그게 통치 행위가 아니고 조작 행위입니다. 그거는.
예, 알겠습니다. 예, 이 서 의원께서는 지금 그 음원 파일을 공개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다른 인터뷰에서 하시는데요. 예, 그런데 또 그 인터뷰 내용에 제가 들어보니까 여야가 공동으로 NLL 수호지를 보이든지 또 국정원 음원과 이지원 삭제 원본 등을 비교를 해서 그렇게 논란을 꺼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NLL 사수는 제가 보기에는 당연해 보이는데 뭐 그걸 반대할 야당 의원도 있지 않을 텐데요. 예. 결국 그 야당이 NLL 수호하자 이걸 확인을 하면 음원 파일 공개하자는 주장 처리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왜냐하면은 그 부분은 예. 제가 지난번에 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고 논란이 붙었을 때 지난 6월 달에 예. 그렇게 한 이야기인데 예.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 지금은 이 사초를 이 사저에 가져갔고 예. 국가기록원에 제출하지도 않았고 국가기록원에 있다고 해서 국회의원 3분의 2가 이 동의해서 기록원 문을 열어봤더니만은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이거는 뭐 정말 세계적인 이 망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문제가 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예. 사초를 이 조작하고 왜곡하고 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하고 한 거기에 대한 지금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뭐 NLL 수호 의지로서 끝낼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 또 이렇게 끝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거대로 수호 의지는 반드시 우리가 뭐 같이 공동으로 의사를 보여야 하지만은 지금 밝혀야 될 문제들이 큰 문제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거는 밝히고 넘어가야죠. 그게 바로 지금 현재 검찰 수사의 핵심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왜 국가기록원에 안 보냈는지 그것만 빼고 755만 건 자료 중에 그 한 건 뭐 혹은 그 몇 건 그 관련되는 몇 건만 빼고 왜 안 보냈는지 이건 분명히 그 의도적으로 안 보낸 거기 때문에 왜 안 예. 보냈는지 빼고 보냈는지 그 다음에 왜 이 원본에다 대고 조작본을 만들었는지 누가 이거 지시해서 어떻게 만드는 건지 그게 지금 검찰 수사의 핵심이고 뭐 지금 계속 검찰에 소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내용이 밝혀질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난번 단순히 NLL 포기 취지의 발언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쟁점에 대한 것만 말씀드렸지 이런 엄청난 지금 또 불법 행위 엄청난 국기문란 사건 엄청난 국민 기만 사건이 도사리고 있었는 줄은 그 당시에는 뭐 저뿐만 아니라 아무도 몰랐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 안에서 우리 서상기 정보위원장님 말고도 조혜진 간사라든가 또 윤상현 원내 수석 부대표 등은 이 우리 대통령이 적장에게 이 NLL 포기 선언한 거 이게 여기 대해서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는 있는데 아니 확인은 해야지 확실하게. 예. 또 근데 반대편에서는 이 정상회담 회의로 공개를 하면 다음에 우리가 다른 국가와 정상회담 하는데 이 문제 일으킨다. 그래서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도 했는데 음원까지 공개하는 것은 이건 너무 지나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미 그렇습니다. 사실상 모든 것은 그 관련된 사람들이 처음부터 국민들 앞에 진실을 이야기하고 이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정말 무릎 꿇고 사죄했으면은 진작 이런 문제는 불거지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에 2007년에 정상회담 끝나고 돌아와서 NLL에 관해서는 일체 논의조차 없었다부터 시작해서 또 최근에 국가기록원 가보면은 이 대화록이 거기에 보내져 있는데 그거 보면은 사실이 밝혀진다. 국정원에서 제출한 녹취록은 가짜다. 하는 문재인 의원의 말에 속아서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원되는 이런 참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지금 국가를 혼란에 몰아넣고 국민들을 우롱하고 하는 이런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계속 무슨 변명이나 궤변만 듣고 앉아 있을 수도 없다. 시간도 없다. 빨리 우리가 민생에 전념하려면은 깔끔하게 끝내는 거는 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 부작용에 비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이 문제들이 너무나 지금 심각하고
큰 문제들이니까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음원을 공개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었어요. 조금만 짧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음원 공개한다면 그 시점 언제라고 보십니까? 검찰의 수사가 끝나는 시점이 되겠죠. 예, 끝나는 시점이요. 예, 예. 그리고 그 음원 공개 요건은 예컨대 어떻습니까? 이 정보의 결의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난번 이 회의록 공개 때처럼 국회 3분의 2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예. 앞으로 이제 요구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겠지만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난번 녹취록 보듯이 예. 제가 정보위원장 자격으로서 국정원에 요구를 하면은 예. 국정원에서 제출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예. 제출이 되면은 여야 의원이 비공개로 확인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것을 공공기록물로 봐서 국정원에서 공개할 수 있다고 보시는군요. 예, 그렇죠. 예. 지난번에 비밀 등급도 낮췄습니다. 예. 그러면 음원 공개 방법은 어떻습니까? 이 국회의원 두 분씩 열람하자, 여야 두 분씩 열람하자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던데. 예, 둘, 셋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고요. 예. 가장 그래도 공식적이고 또 합리적인 것은 정보위원회에서 여야 정보위원들이 예. 들어보면 되는 겁니다. 예. 예. 이번에 야당에서 지금 주장하기로는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시점에 대한 이입니다. 이 기초임금 등 여당이 어려워지니까 검찰이 또 국면 전환용으로 이 중간 수사 발표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던데 그 점은 예.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야당이 지금 얼마나 급하고 공했으면 그런 말 하겠습니까? 예, 그건 일고의 가치도 없고요. 예. 하여튼 이 엄청난 국기문란 사건, 사초 훼손 사건, 또 대화록 조작 사건 이건 분명히 밝혀져야 됩니다. 예. 예, 제가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예. 이 문재인 의원 책임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 어떻습니까? 서 의원께서 문재인 의원이 어느 선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시겠지만은 예. 이게 지금 문재인 의원이 국가기록원에 보냈다고 해서 지금 시작된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건 사실 국민들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었죠. 그래서 이런 큰 일을 벌려놓고 며칠 전에 하는 이야기가 사초는 존재하고 NLL 포기 발언 없었다 하는 어떤 분은 선문답 같이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차라리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말도 하셨는데 예. 지금 책임을 물을 만한 그런 필요성도 없을 정도로 여러 번 무책임한 이야기 또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미 책임 물을 만한 대상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국회 정보위원장의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었습니다. 예, 출발사 지금 1부였고요. 잠시 뒤 2부 이어갑니다. 예, 전원책의 출발사 지금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40분 40초 되고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겠습니다. 우리 경제 정말 어렵습니다. 기업이 경쟁력을 끌어올려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창조경제계획은 세수 부족에다가 투자 부진까지 겹치면서 길을 잃은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 채무는 폭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가 채무는 480조 5천억, 내년은 515조입니다. 사실 정부가 책임질 빚은 이것보다 훨씬 큽니다. 이미 지난 2분기 말 공기업 부채까지 920조 3천억으로 추계됐습니다. 문제는 늘어나는 국가 부채 중에 적자성 국가 채무가 커진다는 겁니다. 올해 갚을 자산이 없는 빚을 의미하는 적자성 국가 부채는 무려 246조 2천억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올해 국가 채무 480조 5천억의 51.2%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이 적자성 빚은 세금으로 갚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적자성 국가 채무가 무엇이고 왜 위험한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가 채무는 크게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예. 금융성 채무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을 발행해서 외화자산을 사거나 또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해서 채권을 발행한 후에 사업을 벌이는 이런 것들입니다. 예. 채무와 동시에 자산이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자체적으로 상환이 가능한 특징이 있는데요. 반면에 앞서 말씀하신 적자성 채무는 경기 침체로
재정에서 적자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보전해서 메꾸기 위한 국채 발행 등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채무 발생 때 자산이 발생하지 않는 순수한 빚이기 때문에 나중에 조세와 같은 국민 부담으로 상환해야 하고 결국에는 다음 세대로 그 책임이 넘겨지는 질 나쁜 채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적자성 국가 채무가 결국 재정 적자로 발행한 국채가 주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이명박 네. 정부 때 폭증을 했더라고요. 2007년 말 127조 4천억에서 2012년 말 220조로 늘어나서 92조 6천억이 이제 늘었고, 근데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이 100조 넘는 또 국가성 이제 적자성 부채가 이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주된 증가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현재 적자성 채무 246조 2천억 원의 항목을 살펴보면은 그 단초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회계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금액이 173조 원 정도 되고요. 예. 그리고 예전에 사용되었던 공적 자금을 국채로 전환한 것이 한 47조 원 정도가 됩니다. 결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재정 지출을 대규모 늘리면서 이러한 적자성 국가 채무가 급증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올해 들어서도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면서 15조 8천억 원의 국고채를 추가 발행한 결과 246조 원이 넘는 적자성 채무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늘어나는 적자성 부채는 앞으로 이제 복지 예산 이런 것이 한 원인이 되겠지만, 과거에 이 적자성 부채 늘어난 것은 결국 공적 자금을 국채로 전환한 거, 이것도 한 원인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는데, 그렇다면 공적 자금이 투입됐던 부실 대기업, 이게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기업 부실도 문제가 되겠고요. 예. 기업이 부실화되는 과정에서 동반 부실화되었던 금융기관들의 부실을 막기 위해서 투입되었던 공적 자금도 그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공적 자금의 투입 여부와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논란이 많습니다만, 예. 공적 자금을 투입한 결과 금융기관들을 건전화시키고 금융기관을 정상화시킬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 경제가 받는 충격을 줄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아직까지 그 섣부른 판단은 다소 이르지 않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이 박근혜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8조 6천억의 앞으로 적자성 부채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증가세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은 결국은 돈이 많이 쓰이는 그런 상황에서 예. 정부가 돈을 충분히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는데요. 가장 큰 예로 경기가 부진한 경우에 통화를 이렇게 많이 발행해서 돈을 푸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만, 정부가 재정을 확대적으로 지출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죠. 그런데 재정이 악화되게 되면 결국은 정부의 경기 대응 능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겠고요. 또한 정부 채무가 지나치게 급증을 하게 되면 그것이 해당국 경제를 얼마나 망가뜨리고 심각한 경제 위기로 몰고 갈 수 있는가는 앞서 있었던 유럽의 그 재정 위기 과정에서도 이미 증명이 된 바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일본 역시도 현재 세계에서 가장 국가 부채 규모가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예. 이것이 일본 경제의 위기의 뇌관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하는 우려가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우리 국가 채무짐 예상이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2015년 이후 성장률을 평균 4.0%로 상정한 것을 조건으로 한 추정치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4.0%로 성장을 하지 못하고 지금처럼 3% 이하라든지 3.5 몇 % 정도로 만약에 성장을 하게 되면 이 적자성 부채가 대폭 더 늘어날 것이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예, 어떻습니까? 예, 4.0%로 추정한 것이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정부에서 앞으로 늘어날 적자성 국가 채무의 규모를 추산을 하면서 현 정부의 집권 기간인 2013년에서 2017년까지 5년 동안
채무가 모두 108조 6천억 원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 수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바탕이 된 것이 2015년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평균 4%로 추정을 하고 이 수치를 계산을 한 것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경제 상황이 더더욱 나빠져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4%에 못 미치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 저착성 국가 채무의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실제로 올해 들어서 1월부터 8월까지 거친 세수의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조 8천억 원 정도 감소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경기 회복세가 미진하다라고 한다면은 세수 증대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아시아개발은행 ADB도 우리나라의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을 정부 예상보다 낮은 3%대 중반으로 수정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예. 이 S&P 리포터 한 3년 전에 나온 것을 보면요. 이 2012년부터 이 균형 재정을 하더라도 이 고령화 사회를 감안했을 때 2050년 되면 국가 총생산의 한 6.8% 정도를 국가 채무 이자로 감당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그 일부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대로 국가 채무가 는다면 앞으로 향후 20년 뒤에는 국민 총생산에서 국가 채무에 대한 이자 부담만 10% 가까이 든다. 결국 우리가 신용 등급이 떨어져서 아주 심한 경우에는 투기 등급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위험성을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바 있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최근 수년 동안 일본의 국가 신용 등급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 주된 원인이 바로 크게 늘어난 국가 채무, 정부 부채 때문이죠. 정부가 대규모로 재정 사업을 벌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서 역시 대규모로 국채를 발행을 했고요. 막대한 정부 부채로 인해서 국채 이자로 지급해야 되는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이죠. 실제로 2013년 기준으로 일본 정부 세입의 46%가 국채 발행에 의존하고 있고 국민으로부터 걷어들이는 세수는 47%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예. 절반이 채 못 되는 거죠. 반면에 정부가 지출하는 세출 중에서 약 4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24%를 온전히 국가 채무, 국채 이자의 지급에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국가 채무가 계속 늘어난다고 한다면 일본과 비슷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교훈으로 삼아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결국 그 박근혜 정부가 씀씀이를 줄이거나 아니면 뭐 세금을 왕창 더 굳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가장 쉽게 검토되는 것이 과도한 복지 프로그램 이거 좀 축소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다른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출 중에서 복지 관련 지출의 증가가 가장 두드러지기 때문에 이번 국가채무 통계 발표와 관련을 해서도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죠. 향후 5년 동안 현 정부가 지출하기로 계획되어져 있는 증가 규모가 약 135조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복지 관련된 금액이 약 79조 원, 그리고 경제 활성화 항목으로 현재 분류되어 있지만 예. 그 성격을 들여다보면은 복지의 성격이 역시 포함되어 있는 주거와 교육비 지원까지 포함을 하면 약 100조 원 정도가 복지 관련 예산으로 소요될 것으로 현재 계획이 세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현재 정부는 일단 약속한 정책은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과연 공약 관련된 사항이 수정될 필요가 있을 것인지 과연 수정이 이루어질 것인지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아시겠지만 공기업 부채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 공기업 부채도 5년 전 197조에서 2배가 늘어서 지난 2분기 말에 402조 4천억입니다. 그런데 이 막상 늘어난 자산은 한 50조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결국 공기업도 적자성 부채 투성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전체 공공부문의 부채를 따질 때 정부와 관련된 채무뿐만이 아니라 준정부 부문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공기업의 부채도 매우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예.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국제기구들은 해당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따질 때 단순히 정부의 부채뿐만이 아니라 보다도 포괄적인 공공부문 전체의 이 통계를 추산하고
따져봐서 재정 건전성을 판단하는 것이 하나의 글로벌 트렌드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 공공기관, 특히 공기업의 부채가 매우 빠르게 늘어났고요. 이처럼 공공기관, 공기업들의 부채가 빠르게 늘어난 원인으로는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미래에 대비한 중장기 투자를 하고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등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특성에 기인한 원인들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과 함께 정부가 수행했어야 되는 준재정의 역할을 공기업들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금융성 국가채무와 달리 적자성 국가채무가 이제 오로지 국민이 내는 세금의 해결 방법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 채무를 그러면 조금씩이라도 줄여나가야 되는데 채무 축소 방안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관들의 부채 관리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가 되고 있고요. 예. 지난해 처음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의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정부가 수립하고 그 실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발표한 것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그 결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정부 부채, 채무를 축소하는 데 다소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결론적으로는 해결책은 현재 마땅치는 않습니다. 정부가 밝히고 있는 입장은 국가 채무를 적자성 채무와 앞서 설명드린 금융성 채무로 구분해서 유형별 특성에 맞춰 관리하겠다. 그래서 적자성 채무는 당초 수립한 상환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발행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예. 금융성 채무는 외화자산 대부분을 한국은행 등이 예치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한국투자공사 등에 위탁을 해서 수익성을 높이는 쪽으로 채무를 줄여나가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우리 경제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까?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기 저점은 다행스럽게 통과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향후 예상되는 회복세는 수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내수는 크게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에 체감하시는 경기 회복세는 다소 완만하고 느리지 않을까 하고 판단이 됩니다. 예, 오늘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다음에 좀 더 그 출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예, 전원책의 출발사침 2부 함께 하셨습니다. 8시 뉴스를 들으시고 8시 10분에 이어갑니다.